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22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토요일 쇼킹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었죠. STI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무명 윤형선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형선 49.5, 이재명 45.8. 자, 이렇게 나가서 충격에 빠졌을 텐데, 자, 공교롭게도 어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오후부터 갑자기 이재명이 계양을을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뭐 포기하고 떠난 건 아니고, 갑자기 어제 오후부터 다른 선거판에 지원 요새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만 해도 이 계양을에서 유세를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계양을 떠나서 다른 지역 지원 요새, 서울에 나타나서 강남역에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원 요새를 하기도 했고, 또 경기도 가서 또 지원 요새를 했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했죠. 자, 그리고 또 오늘은 갑자기 충청권으로 갔습니다. 청주, 세종, 대전 이렇게 쭉 돌고 마지막에는 울산까지 갔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은 비워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속셈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충청권을 이렇게 도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런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충북도당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대선에서 떨어지고 사법적 단죄를 피하려고 인천 계양에 출마했지만 이재명이 이 윤영선 후보에게 3.7% 뒤지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 선거는 팽개치고 지원 유세를 다니는 건 오만이자 주제 넘어도 한참 넘는 일이다. 주제 넘는 일이다. 오만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충청으로 왔으니까 계양을에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뛰지 않고 충청으로 와서 좀 주제 넘다. 본인도 자기 선거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왔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당초 예정된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일정을 취소를 하고 자기 선거를 해야죠. 오늘 일요일은 자기 선거를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는데. 자, 그럼에도 외부로 갑자기 뛰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패배를 직감하고, 계양을 선거 패배를 직감하고, 일단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자기 선거가 떨어지고 나서 내가 다른 곳 선거를 돕느라고 미처 내 선거를 돌보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라서 충분히 그런 꼼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자, 나중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고, 자, 이재명은 자기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지역을 떠났습니다. 계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지원 요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갑자기 계양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계양을로 몰려가서 윤형선 후보 지지 요새를 하면서, 지원 요새를 하면서 이재명 떨어뜨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리얼미터에서 며칠 전에 9.9%만 이재명이 이긴다고 나왔죠. 그것도 상당한 격차가 좁혀졌을 때입니다. 그때 잘하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총력 지원을 시작했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인천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인천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윤형선 후보와 함께 계양을을 누비고 다녔고, 같은 날, 그날 또 목요일에, 자, 윤희숙 전 의원, 일전에 이준석, 안철수 간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겠다, 당에서 불러주면 내가 나가서 이재명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공천은 안 됐는데, 윤희숙 전 의원도 윤형선 의원 지원 요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원 요새를 했고, 자, 어제 STI 여론조사가 나온 어제 이후 상황은 지금 더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지금 원래 그 분당갑에 출마를 했죠.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했는데 성남 분당갑에서 여유있게 이기고 있습니다. 원래 성남은 이재명의 텃밭이었는데 이재명이 도망간 거죠. 인천으로. 좀 당선되기 쉽다고 판단을 해서 5판이죠. 지금은 5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출마를 한 안철수 후보가 어제는 개항으로 쫓아갔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개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항에는 그 이재명은 없었죠. 이재명은 충청권에 지원 요구한다고 가버렸는데 거기를 안철수 후보가 오늘 간 겁니다. 그래서 계양구청 사거리에서 그 윤형선 후보와 같이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전 위원장은 계양을해서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을 끊게 되면은 자, 안철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안철수는 5년 후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죠. 이재명도 이번에 개항에서 이겨서 그것을 발판으로 뭐 방탄조끼도 마련하지만은 국회에 진입을 해서 5년 후 대선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상태라면은 안철수와 이재명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을 꺾어주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이 무명 후보에게 인천 계양을까지 안전하다고 도표를 하다시 갔는데 그것이 지면은 더 이상 정치에 할 명분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사법적 처리 수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잠재적인 미래의 경쟁자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포착을 해서 아예 가서 낙마를 시키려고 그쪽으로 뛰어든 겁니다. 안철수 후보 외에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가고 내일 가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 출신이죠. 최재형 의원 종로구 국회의원이죠. 최재형 의원도 곧 윤형선 후보 지원 유세를 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 전부 개항을에 총직결하는 이런 양상이어서 개항을에서 당연히 이재명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던 민주당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고 특히 당황한 화들짝 놀란 이재명은 갑자기 개항을 유세를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중단하다시피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총괄선대위원장 그렇다면은 다른 곳에 지원 유세를 가면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이재명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경기도 어제 경기도 갔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굳이 이재명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반등을 하지 않고 있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에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기 시작했는데 그 추세가 지금 쭉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지만 이재명이 다른데 지원도 하고 하지만 전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민주당이 확실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호남 3곳 그리고 제주도 4곳뿐이다. 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 효과가 없으니 민주당도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극약 처방. 뭐냐? 일단 내일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죠. 그것을 추도식을 출정식으로 삼겠다. 그래서 진보 유권자들을 끌어모아 보겠다. 총동원 주간으로 삼았는데 총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존에 있는 이재명, 윤호중 이런 걸로는 안 되니까 자, 총동원 대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노갑, 이해찬, 정세균, 이낙연, 박영선, 문희상 이런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이 원로들을 총동원령을 내렸죠. 자, 그래서 극약 처방을 내려서 한번 이 기사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안주, 이원발, 성추문 이것이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성추문 의혹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터뜨린 겁니다. 이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준 법사위에서 한동훈에게 일종의 코미디 같은 질문을 했던 이모 김남국, 한국수렴 최강욱, 이것뿐이 아니었죠. 예결위에서도 그 한동훈에게 판판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하면서, 제압당하면서 민주당의 수준, 국회의원, 제1야당 의원들의 수준이 국민들에게 TV 중계를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해주는, 자, 그런 상황까지 벼랑 끝으로 지금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 몰려 있고, 또 이 한덕수를 인준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리스크가 있었죠. 좀 한덕수를 떨어뜨리면서 진보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추후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했는데, 이재명이 본인 선거에서 어떻게 좀 그 역풍을 막아보려고 한덕수 인준을 해줘야 된다는 식의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인준 찬성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크게 기조가 흔들려버리는, 지지층 결집도 못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리스크가 한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그 해석을 해드린 대로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민주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 큰 빅뱅이 일어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야당 복이 많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하도 지금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하니까 야당 복이 많다. 그래서 총선에서 뭐 거대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고, 지방선거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은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때문에 많은 야당 복을 얻게 됐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